외인들은 올해 이제 거의 90조 넘게 팔았는데 비중이 올라갔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급등을 하기 상황에서 본인들은 강제 매수를 당하게 된 것이죠. 외인들이 순매도를 하는 그런 컨셉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했다. 그냥 개인들한테 수급을 넘기고 떠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외인들의 어떤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외인 너 이 자식 오해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이 이제 자꾸 사는 줄 이제 알았는데 팔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샀을 줄 알았는데 좀 결국엔 팔아가지고 13거래일 연속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외국인 매도에 대한 걱정이 계속 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해 오셨다라고 들었어요. 일단은 그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외인들은 강제 매수를 당하고 있다. 강제 매수를 당하고 있다. 지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국인들하고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뭐 약간 좀 다른 게 외국인들은 이미 MSCI 코리아라는 인덱스의 종목군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불과 하루 이틀 투자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한국의 주식시장이 생겨났을 때부터 이것을 이제 들고 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주가만 올라갔다라는 거 컨셉.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가 올해 이제 2배 올랐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측면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국가별이라든지 섹터별의 그 배분이 있을 건데 한국 비중이 올라간 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요. 나머지 섹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다 매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많은 얘기가 나오죠. 리밸런싱. 이것을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분기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인들이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매도를 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봐주시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예. 연초에 36%였는데 지금 40%가 됐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종목에 대한 지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 자산 측면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코스피보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더 높은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렇게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급등을 하기 상황에서 본인들은 강제 매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코스피 지분율이 지금 36%에서 36%로 유지를 하려고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올해 YTD로 외인들의 순매도가 한 250조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분율 그대로고 MSCI의 비중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SCI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인들은 올해 이제 거의 90조 넘게 팔았는데 비중이 올라갔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비중이 높으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죠. 네. 코스피 200만 해도 200개가 넘고 캐릭터 300에는 300개가 되고 근데 MSCI 코리아는 종목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스퀘어도 있고 뭐 상당히 좀 비중이 큰 컨셉이 지금 주도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의 증가율보다는 지금 달러도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간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과는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우리가 코스피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높아져서 성과가 좀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리밸런싱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팔았지만은 이 정도 팔았으면은 비중의 확대 의견이 된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약간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외인들이 순매도를 하는 그런 컨셉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했다. 외인들은 그냥 개인들한테 수급을 넘기고 떠나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외인들의 어떤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그러면은 외국인이 그 더 팔아도 예, 더 팔아도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매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국내 증시를 떠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럼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도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팔면은 다 그냥 지분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국내 주식을 샀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외인들이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 외인들은 계속 팔고 그때 당시에 회복하는 그 과정 거의 1년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중반까지 그때 외인들이 44조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44조에 대한 임팩트는 상당히 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외인들이 44조에 순매도를 했는데 지분율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지분율이 이제 38%에서 지금 뭐 30%. 조언은 좀 이제 제가 오타를 낸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인데요. 네. 이렇게 외인들이 팔면서 지분이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팔면서 지분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인들은 철저하게 중립 이상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국내 증시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인들의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비중은 시시각적으로 종가 플러스 본인들의 수량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하고 그리고 또 비교가 돼서 한국 중에 대한 비중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국가의 비중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중을 지분율을 낮추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이제 YTD 30조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뭐 60조, 50조, 60조를 팔았어야 지금 이제 비중 중립의 컨셉 그리고 지분율을 낮춘다라고 한다면 월간 기준으로는 거의 60조에서 70조를 팔아 제껴야 그러면 이제 YTD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0조에서 400조의 순매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 외인들의 매도는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의 한국 주식의 비중 확대의 액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그 동북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한국, 일본, 대만 다 같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물론 한국은 1등, 2등이 다 많이 올랐으니까 지수로는 1등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나 대만 증시도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외국인들은 비슷한 규모로 매도가 비율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대만에서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MSCI 이머징의 비중 변화가 이번에 확 바뀌었어요. 5월 중순에 리뷰가 나타나고 5월 말에 리버런싱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5월 중순에 리뷰의 결과가 1등이 대만이 됐고 2등이 한국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인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철저하게 그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으로 액션을 취했다. 여기에서 만약에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대만보다 더 세게 본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것은 사실 조금 이제 약간 밸런스 측면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액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속도 조절을 갖다가 본인들의 그 매도세로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이머징 안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되고요. 한국이 한 20% 그리고 중국이 20% 이런 식으로 1, 2, 3등이 이렇게 이머징 안에서의 재편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MSCI 이머징에서 차지한 비중이 기존에는 2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15%에서 16%였거든요. 4%포인트가 올라갔다. 요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의 매도가 나타났다라는 컨셉으로 본다면 지금은 외인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비중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기존의 의견을 제가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추세로 우리 시장이 더 강해지면 지금 몇 달 사이에 외국인들의 MSC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포인트 올라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외인들이 매도하는 그 임팩트가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임팩트보다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이 거의 1조 남짓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 한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MSCI 코리아 90개 종목 그런 거 위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으로 보면 사실 비중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5월 중순에 MSCI 리뷰가 나왔으면 5월 말에 말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리밸런싱의 금액 자체는 패시브 기준으로는 1.5조 원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추종하는 자금, 특히나 이머징 같은 경우는요. 패시브보다 액티브가 규모가 5배에서 5배 이상 클 것이다라고 일단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덱스별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머징에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그 안에서의 비중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성장 산업을 찾아서 뭐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인덱스를 아웃퍼폼 하겠다라는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이머징에 대한 어떤 그 추종 자금을 패시브로만 패시브 자금 자체가 지금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는 더 큰 규모의 액티브의 펀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외인들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는 5월 말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조금 가팔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분율은 그럼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 기존에는 MSCI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15%, 16% 정도였던 걸 추종하느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매도했는데도 지분율은 역사적으로 낮아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리밸런싱을 5월 말에 20%를 기준으로 리밸런싱 하게 되면 패시브는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조정이 됐다고 해도 액티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히려 늘리는데도 있을 거라고 보면 네. 될까요? 일단은 리뷰가 발표가 됐잖아요. 5월 네. 중순에 발표가 돼서 지금부터 거의 5월 말까지 그 리밸런싱을 약간 좀 나눠서 분산해서 리밸런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매매를 많이 합니다. 굳이 베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ETF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인들의 어떤 그 약간 매도라고 찍혀도 요거는 비중 확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거 뭐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MSCI 이머징의 비중도 커지고는 있겠지만 6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핵심적인 그 이벤트는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되기 위한 약간 그 이제 인큐베이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와치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등재가 되는지를 시험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에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가 요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MSCI 선진국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가 더 설익었던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등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2년을 더 보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 평가를 합니다. 모니터링이 정말 선진국 대비해서 외환의 그 자유가 있나. 우리가 배당을 받고 원화를 해서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지금 규제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번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프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일단 외환 거래를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7월 달부터는 원화가 24시간 거래가 될 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퀄 라이트 요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영문 공시,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공시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한국 투자자들하고 이거 차별이 있다. 정보 격차가.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지금 AI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돌리면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컨셉 그리고 배당 공시도 영문으로 좀 해라. 그리고 배당 공시도 좀 해라. 사전 공시를 해라.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법한 대형주 위주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외국인들 등록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이제 통합 계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네. 외국인들도 리테일 컨셉으로 국내 증시의 상장 기업들을 그냥 이제 살 수 있는, 한국에 상장돼 있는 ETF라든지 종목을 살 수 있는 일부의 어떤 증권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배당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수익을 해서 나갈 때 지금 이제 이 달러로 바꾸는 것 자체가 조금 등록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좀 묶어놨던 그런 컨셉을 조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요게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됐죠. 이것은 완벽하게 지금 이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생 상품도 지금 한국에 많이 거래가 되겠지만 이 파생 상품, 한국의 파생 상품을 지수를 활용해서 파생 상품을 외국에 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규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 규제, 이제 외국인 foreign roo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를테면 이제 항공주라든지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한도를 50%로 제어를 이제 막아놨습니다.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약간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한국 내에서 한국의 어떤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직 조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와치 리스트에 들어간다라는 컨셉으로 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 1년, 2년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는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오르더니 선진국까지 들어가?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미국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그 같은 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콜레이션도 상당히 조금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한국의 어떤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 한국의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상당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